그날 밤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형님, 제가 돈 드릴게요. 500만 원. 대신 형수님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눈빛이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대형 마트에 밀려 3년 전 문을 닫았죠. 그 후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저는 여기저기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긴 싫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기엔 팍팍했습니다. 그런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민수였습니다. 아, 민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에서 만나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친구죠. 젊었을 땐 같이 술 마시고 중년엔 사업 이야기 나누고 요즘엔 손주 자랑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민수는 저보다 형편이 나았어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해서 그런 대로 여유가 있었죠. 가끔 제가 어려울 때 몇십만 원씩 빌려주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형님, 우린 친구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뭐라며 웃어넘기곤 했어요. 그날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시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흔쾌히 응했어요. 집 근처 단골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했죠. 6시쯤 도착했는데 민수가 먼저 와 있더군요. 테이블엔 이미 소주병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요새 공사장 일거리도 뜸해서 말이야. 힘드시겠어요, 진짜. 민수는 연신 제 잔에 술을 따라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 어린 걱정인 줄 알았어요. 5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형님, 저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제안? 무슨? 형님, 요즘 돈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또 돈을 빌려주려나 생각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손사래를 쳤죠. 야, 민수야. 너한테 신세 많이 졌는데 이제 그만. 아니에요, 형님. 이번엔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냥 준다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민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형님, 500만 원 드릴게요. 조건 없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게 500만 원은 목마른 사람에게 단비 같은 돈이었거든요. 밀린 관리비도 내고 아내 병원비도 쓰고 명절에 자식들한테 용돈도 좀 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그 큰 돈을 왜? 형님께 드리고 싶어요. 대신이라는 말에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싶었죠. 대신 뭔데? 형님, 형수님 좀 저한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빌려달라고? 아내를?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요. 저희 부부하고 형님 부부하고. 그렇게 하면 저도 좋고 형님도 돈 받으시고. 서로 윈윈 아니겠어요? 윈윈이라는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아내를 40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를 돈과 바꾸자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제일 친한 친구라는 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형님, 조용히 하세요. 요즘 다들 이래요. 우리 나이 먹어서 새로운 거 경험해보는 것도. 닥쳐. 50년 친구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민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형님, 화내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형님 지금 얼마나 힘드신데요. 500만 원이면 당분간은 숨통 트이잖아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흔들려선 안 되는데. 하지만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병원비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친구들 경조사도 못 가고 아내가 무릎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모시고 형님, 형수님한테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세요. 이번 한 번이에요. 그 후론 제가 절대 이런 말 안 할게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사이로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였어요. 정말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민수의 얼굴에 소주를 끼얹어야 할까?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는 제가,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제가, 지금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니. 저는 봉투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술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형님 앉으세요. 진심으로 형님 위하는 마음에서. 위한다고? 이게 친구가 친구 위하는 거야?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까요?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나이 든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거 많이들 해요. 서로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형수님도 물어보시면. 그만. 내 아내 이름 내 입에 올리지 마. 제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이번엔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까지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황급히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테이블에 던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의 유혹.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40년 전 25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 젊었을 땐 예뻤고 지금은 주름이 늘었지만 제겐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부 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네. 씻고 와요. 응. 저는 욕실로 들어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늙었구나.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젊었을 때의 패기는 온데간데없고 주름살과 흰 머리만 가득한 얼굴.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어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500만 원이 있었다면 당장 내일부터 얼마나 편했을까?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제 40년 결혼 생활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제 자존심은? 제 아내의 명예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어젯밤엔 제가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은 진심이에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미친 것 같지만 조금 궁금했어요. 500만 원을 받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 저는 아내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모욕이잖아요. 대신 친한 형님 한 분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요. 형님, 요즘 나이 든 부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던데요. 서로. 그거? 나도 들어봤어. 요즘은 뭐 개방적이라고 하던데. 근데 왜? 아니, 그냥 TV에서 봐서요. 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거야. 돈이 없으면 어때? 자존심을 팔아? 형님의 단호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자존심을 파는 것보다야 100번 낫죠. 하지만 현실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만 30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가 막혀서 현금으로 내야 했는데 그 돈 내고 나니까 통장에 5만 원밖에 안 남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괜찮아요.
우리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아내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데, 아파도 참는데,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야,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형님, 제가 7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700이요. 700만 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민수는 정말 진심인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죠? 너 정말 미쳤구나. 50년 우정이 이거였어? 형님, 우정이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이면 관심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우정이라고? 친구의 아내를 탐하는 게 우정이라고? 민수야, 나 너랑 다신 안 볼 거야. 전화번호도 지울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형님, 형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민수의 번호를 지웠어요.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갈 길 가. 너 같은 놈은 내 친구가 아니야. 민수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봉투를 꺼냈어요. 형님, 1000만 원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 돈이면 형님 당분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형수님 병원비도 쓰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1000만 원. 제 1년치 생활비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정말 흔들렸어요. 손이 봉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마트에서 장 보고 오는 게 보였어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 무릎이 아픈데도 돈 아끼려고 택시 안 타고 걸어오는 제 아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빼앗아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너 이 돈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형님, 50년을 지냈는데 너한테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 아내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한 기색이 보이더군요. 저는 정말 형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다는 핑계로 너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넌 우리 집 사람을 예전부터 탐했었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우정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민수는 제 아내를 그런 눈으로 봤던 거겠죠. 그때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그냥 인사하러 왔다가 가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려다가 제 눈빛을 보고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더니 뒤도 안 돌아보더군요. 그게 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힘들어도 행복하지? 갑자기 왜 그래요? 당연하죠. 당신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죠. 아내의 대답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1000만 원에 팔 뻔했구나. 아니, 생각이라도 했다는 게 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가 한 제안, 제가 흔들렸던 것까지 전부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당신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돈이 뭐가 대수예요. 건강하고 서로 있으면 되죠. 아내의 말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순 없으니 정부 지원이라도 알아보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진 않았지만 결국 아파트 경비 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입이었습니다. 그와의 일이 있은 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민수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수도 저를 봤지만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민수야.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섰죠. 형님,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 우정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민수야, 나 너한테 화났었어. 진짜 많이. 근데 이제는 괜찮아. 형님, 너도 외로웠나 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겠지. 나도 이해는 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형님 힘든 거 알면서 그런 제안을 하다니. 이제 그 얘긴 하지 말자.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생 원수로 지낼 순 없잖아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갚을 길이 없네요. 갚을 거 없어. 그냥 앞으로는 사람 대접하면서 살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 후로 민수와 저는 예전처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는 묻고 지냅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어려울 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손을 잡고 걸어요. 돈은 여전히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당장은 편했겠죠. 하지만 그 후엔 아내를 똑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가죠. 저는 돈 대신 자존심을 선택했고 유혹 대신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때 잊지 마세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존심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요즘 저는 경비 일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사람들이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해주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손주들 돌보는 재미로 살아요. 큰아들이 가끔 손주를 데려오는데 그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던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이 나이 되니까 알겠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느냐라는 걸요. 제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고 주름은 늘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셔도 쉬운 길만 찾지 마세요. 때론 어려운 길이 결국엔 옳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게 제 행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죠. 여러분도 진짜 행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것, 비싼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떳떳하게 사시길 바랍니다.